안녕하세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영어교사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 수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고민부터 보고 올게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업할 수 없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학생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각각의 파일로만 많이 보관을 하시고 한눈에 좀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것이 또 작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요. 다양한 수식이나 함수를 활용해서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닌 유용한 학습을 할 수는 없을까?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니면 엑셀 이런 아이들이 수식이나 함수를 활용해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저희가 조금 노하우를 배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 차트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조사한 서치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래프를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와 함께 이 고민들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고민 영상 잘 보고 계셨지요? 그러면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은 구글 회사에서 만든 무료 오피스 툴이 되겠습니다. 오피스 툴이라는 것은 사무의 업무에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피스 툴이라고 부르고요.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교육용 도구로도 손색 없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툴은 저희 말로 도구잖아요. 우리말로. 자, 디지털 툴과 디지털 디바이스를 구분을 해드릴게요. 디지털 툴이라는 것은 디지털 도구는 앱이나 웹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기구, 기기라는 것은 스마트폰, 크롬북, 타블렛, PC와 같은 장치, 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툴을 확실히 구분을 하실 수 있겠지요. 자, 웹 기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의 모든 문서들은 웹 기반이잖아요.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링크 하나로 작업하시고 공유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호환된다는 점이 또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 아니면 각종 데이터들을 엑셀로 많이 작업을 하시고 소팅하셔서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엑셀과 서로 호환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로 작업을 하시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문서를 작업하신 다음에 엑셀을 작업하신 다음에 부장님이나 교감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요? 파일로 저장해서 드리면 다시 이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 주세요. 그럼 또 저희가 수정 1 이렇게 저장해서 또 보내드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정이 많이 쌓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파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업무가 좀 일 처리가 좀 많이 더뎌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같이 공동작업자로 추가하시면 별도로 주고받고 할 거 없이 그냥 동시에 접속하셔서 제가 수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바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댓글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일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만드시고 수정하시고 공유하실 수 있지만 개별 문서마다 오프라인 작업도 가능하십니다. 파일로 가셔서 오프라인 작업을 활성화 클릭을 딱 하시면 이제 오프라인 작업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고 인터넷이 연결만 되면 뾰로롱 하고 자동으로 모든 수정 사항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식이나 피벗 테이블, 조건부, 서식 등 다양한 기능 등을 활용해서 통계 처리, 이런 데이터 처리,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죠. 데이터가 쫙 모여지기 때문에 그 한눈에 보시고 또 한눈에 어떻게 이렇게 어느 날 애가 공부를 잘했나? 어떤 달이 조금 부족했나? 이런 것들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공동작업자, 즉 동료 교사, 아니면 부장 교사님들
아니면 뭐 학생들 이렇게 서로 추가해서 이 데이터 처리, 통계 처리를 같이 협업해서 작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도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구글 계정으로 개인 계정이나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해당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학생들, 교사들마다 개개인마다 어떤 특별한 색깔이 지정이 되죠. 그래서 각자의 색깔이 지정이 되면서 어떤 셀에 어느 시트에 언제 작업을 했는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뚝딱뚝딱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작업을 하시려면 주소창에 sheets.google.com sheets.google.com을 치시면 바로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그냥 검색창에 우리말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시트 이렇게 검색을 한국어로 우리말로 하셔도 네,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무료로 수식이나 데이터 처리, 통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아까는 제가 오피스 툴이라고 말씀드렸고 수업 환경에서 사용하면 교육용 도구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거죠. 공동작업자, 즉 동료 교사, 동료 학생들 서로 추가해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수정된 사항을 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저장이 되고요. 역시 그 이력 보기를 통해서 시간대별로 입력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간대별로 쭉 누적이 돼서 이력이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까지는 어떤 작업이었지 이것을 그때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전 작업으로 복원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력이 다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구글 드라이브나 링크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드라이브에서 생성을 하셔가지고 만드신 작업은 당연히 드라이브에 남아 있고요. 또는 다른 동료 교사가 저희한테 링크를 보내줘서 공동 작업에 추가했다고 참여했다고 하시면 그 링크를 딱 열어서 작업하신 직후 바로 드라이브에 다 남아있게 됩니다. 행과 열을 가지고 바로 그래프나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학교 급에 상관없이 과목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뭐 날씨가 어땠고 강수량이 어땠고 어떤 날은 강수량이 어떻고 이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서치를 한 다음에 그 강수량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바로 뭐 그래프 만들기 뭐 이렇게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원클릭으로 그래프와 차트를 삽입할 수 있고 또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또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역시 2명 이상의 공동작업자가 추가된다, 공유된 문서다 하면 댓글 기능이나 채팅 기능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협력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별도의 메시징 창을 열지 않으셔도 스프레드시트 창 안에서 협업과 소통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일정이나 할 일 목록, 출석부, 성적 기록부, 과제 추적기,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의 과제를 확인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주제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제 What's your favorite color?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수를 조사해서 좀 이렇게 색깔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화 주제에 맞춰서 네, 이렇게 셀을 만들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드, 오렌지, 네. 채우기 색상을 선택을 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블럭을 지정을 해서 이제 글자 색깔이 잘 보이게 네, A 요 표시가 글자 색상이거든요. 텍스트 색상까지 이제 예쁘게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어떤 데이터 조사를 하셨다.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뭘 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만드시고요. 네, 총합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잘 다루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저같이 좀 이렇게 엑셀을 잘 못 다루는 이렇게 숫자에 약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가지고 네, 이퀄 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원하시는 부분에 드래그를 지정하셔서 그래프를 누르시면 바로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점 3개를 누르시면 차트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이렇게 여기 한눈에 딱 보기 좋잖아요. 레드부터 골드까지 학생 수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업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구글 문서에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뭐가 뭐만큼 아이들이 좋아한다. 뭐는 더 좋아한다. 뭐를 가장 좋아한다. 뭐를 조금 좋아한다. 자, 요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차트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학생들이 또 그 데이터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땡땡 색깔을 가장 좋아합니다. 차트를 보고 학생들은 뭐보다는 뭐와 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팩트를 정렬할 수 있도록 문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뭐만큼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줘가지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빈칸을 채울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걔를 가지고 영어로 작업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students like 자, 블랭크 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문장도 만들어 보게끔.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고 그래프 만들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영어 수업 시간까지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 여행을 위해서 간단한 회화 문서를 제작하는 수업을 해보았어요. 저희가 이제 물론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제 제2 언어로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들에서는 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간단한 회화들, 외국에 갔을 때 안녕하세요, 뭐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언어로 학생들이 한번 작업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셀에 넣고요. 자, 여기서 식을 잘 봐주세요. 이퀄 누르시고 구글 트랜슬레이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2에 있는 셀에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은 코리안인데 이것을 잉글리시로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수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굿모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 셀을 지정해서 아래로 쭉 드래그를 내리시면 네, 전부 다 수식이 적용돼서 Good morning, thank you, how much is it? 뭐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다가 이퀄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이라고 넣으시고 A2에 있는 셀을 코리안에서 이번에는 중국어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 쫙 지정해 주시면 네, 중국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본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리안을 Japanese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발음을 모르잖아요. 저희가 또 이 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를 다 발음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해당의 문장을 복사하셔가지고 구글 번역기에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이제 이 간단한 회화의 내용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해외여행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 이런 작업들도요. 이 함수, 수식을 이용해서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뭐 이거는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발음 요런 거 정말 잘 못 읽어요. 그런 이런 거를 복사해서 번역기에 돌리고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유용합니다. 이게 우리말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게 하려면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문장,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도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라이브에서 이제 모든 변경 사항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함과 동시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여행 간단한 회화. 자,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문화 이해. 우리 지금 학교 환경에 다문화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이해시키고 세계 문화 이해 교육에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학습용 웹사이트 정리하고 안내하는 사이트예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앱과 웹을 활용한 이 연수를 들으시고 나면 이제 디지털 달인들이 다 되어 계실 텐데 그럼 수업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도 안내하고 클래스카드도 안내하고 뭐 다양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사이트들을 안내하시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클래스카드 들어가는데 클래스룸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럴 때 웹사이트를 쫙 정리를 하셔가지고 학습 플랫폼, 어휘학습 이렇게 학습 내용을 정리하셔서 QR코드로 작업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안내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도 QR코드 만드는 것도 역시 아까 보신 화면 이제 자, 요거 지금 멈춰놓기 하시고 이 함수를 잘 봐주세요. 네, 지금 연수 들으시다가 멈추시고 자, 이퀄 이미지부터 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셀만 지정을 하시면
QR코드를 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QR코드 작업을 하셨으면 교실에다가, 교과 교실에다가, 아니면 학급에다가 이렇게 출력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글 클래스룸 요런 로고고, 자, 요 QR코드로 들어온다.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벽면에 붙여 놓으시면 학생들이 쉽게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딱 휴대전화로 사용 수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코팅을 하시면 이렇게 빛 반사 때문에 이게 QR코드가 인식이 스캔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종이로 이렇게 인식이 잘 되게 벽면에다 쭉 붙여 놓습니다. 아니면 요것을 스티커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요거 자체를 스티커 작업을 하셔가지고 책에다 붙여주신다든지 노트에 붙여주시면 학생들이 이거 이때 집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서 할 때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지만 집에서 복습하거나 집에서 어떤 스스로 과제를 해보거나 할 때 그 스티커 붙여놓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업무 처리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간단한 통계 처리나 어떤 함수 작업, 뭐 그래프 작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수 있지만 업무에서도 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연초나 뭐 항상 학기 중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동시에 작업하셔야 가능해지는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업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근무조 편성을 하시거나 하실 때 근무조 편성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이제 교무부장님께서 메시지로 보내시죠. 그러면 언제 가능하신지 보내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뭐 부장님께서 이제 이미 한글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문서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선생님들이 그 원하시는 일정이 겹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그 선생님한테 안내하셔야 되고 굉장히 일이 복잡하고 사실은 저희가 수업 준비를 할 게 많은데 그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것이 안타깝죠. 그럴 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서로 공유하셔가지고 이제 한 분이 이제 교무부장님이나 아니면 교무기획 선생님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분이 만드세요. 저는 이제 제가 교무부장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제가 요런 거 해드립니다. 이렇게 굳은 일 요런 거 이렇게. 그래서 휴업 중에 비상근무조 편성 이렇게 엑셀 딱 하나 만들어서 그냥 뭐 쿨메신저나 아니면 뭐 메시지 개인 SN 뭐 개인 메시지 서비스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올려드리면 선생님들께서 클릭만 하시면 이제 들어오시니까요.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자기 이름 쓰시고 원하는 날짜 이렇게 쓰시면 이미 그 칸이 채워져 있으면 선생님들이 근무조 이렇게 편성하실 때 다른 칸에다 넣으시겠죠. 알아서, 그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날짜가 박보검님과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박보검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 저 그날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부장님이 혼자 막 10분, 20분, 뭐 큰 학교 6, 70분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교무부장님들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조 편성을 그냥 정말 순식간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드라이브에서 만드신 다음에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누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문서 자체를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으로 권한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구글의 문서들은요, 오픈 아니에요. 비공개, 나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유 버튼을 가셔서 수정할 수 있음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이게 로그인 없이도 사용하게 하시려고요. 왜냐면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이 문서를 공유하실 때는 이거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들은 서로 믿고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링크를 뭐 가져오게 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링크 자체를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으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굳이 번거로운 로그인 안 하시고도 좀 이렇게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게 모두가 다 물론 유용하지만 모두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디지털에 조금 약하신 선생님들께도 링크만 클릭하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친절하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을 어떤 사용자가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링크를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링크 가져오셔서 그 링크를 복사하셨다가 그 단톡방에 탁 올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과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 스프레드시트를 비롯해서 구글의 이 금융 도구 오피스 툴들을 선생님들께서 유용하다, 이거 바로바로 써먹어야지 하시고 이제 만드신 다음에 의욕 넘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단톡방에 올리시면 많이 선생님들이 좌절하세요. 왜 안 들어가지는데 뭐 계속 뭐 액세스 권한 요청하라는데 그게 바로 이 공동 작업을 이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 공유 문서를 설정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글의 문서들은 비공개, 나만 작업하고 나만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공유 버튼 누르셔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링크가 있는 사용자가 보기만 또 가능하세요. 그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 뭐 우리 학교 전체 교사가 작업해야 되는 문서도 분명히 있고, 또는 이제 뭐 학년별로 아니면은 이렇게 같은 교과별로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그냥 그 선생님의 이메일을 넣으셔서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구글 설문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형성평가를 봤어요. 그럼 이 결과를 선생님들이 수합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응답으로 가십니다. 응답으로 가셔서 학생들이 잘 제출했는가를 이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한 학기 또는 1년치의 학생들의 이 포트폴리오로 딱 보관하고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제 상담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자, 응답으로 가셔서 스프레드, 요 초록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기존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하시면 이게 포트폴리오로 안성맞춤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각각의 형성평가 설문지마다 각각의 이렇게 다른 스프레드시트를 만드시면 그 스프레드시트가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죠. 1차 스프레드시트, 2차 스프레드시트. 그런데 하나를 만드시고 기존에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1차, 2차, 뭐 요건 3차, 뭐 3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한 학기 1년치분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결과를 확인했고, 그래서 차시별로 이렇게 요게는 이제 클릭해서 우클릭하시면은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해당 시트마다 5, 6차씩, 3, 4차씩 해서 뭐 한 20차씩까지 쫙 모아두시면 그 학생의 이제 언제는 성적이 이랬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요때는 조금 어려웠네,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시고 포트폴리오로 보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스프레드시트 선택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요. 요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3학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선생님들끼리 들어와가지고 온라인 클래스에 학생들이 지금 가입해 있는가, 어디 누가 뭐를 가입하지 않았는가를 담임선생님들이 이제 체크하시고, 또는 여기 담임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선생님들에게 이 시트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들어와서 제가 담임으로서 음악쌤한테 전화 드려서 네, 3학년 1반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일이 전화드리고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동으로 다 모든 선생님들이 12개 교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딱딱딱딱 이제 본인들이 온라인 클래스 확인하셔가지고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됐다. 네, 음악은 다 됐다. 하면 이제 완료 이렇게 넣어주시면 굉장히 이게 선생님들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시지 않나요? 그죠?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담임과 교과, 담임과 업무 이런 선생님들께서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빨리 이렇게 조사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요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희가 또 그런 것도 한번 했었잖아요. 학생들의 그 가정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디지털 디바이스는 있는지, 인터넷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막 집으로 다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알아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보부장님이나 담당 선생님들께 그거 이제 안내해 드릴 때 각각 다 밤마다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각각 다 그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 보내드린 다음에 그분이 다 취합하시고 뭐 이런 게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학생 전체 담임,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 뭐 교과 담당자 이렇게 서로 공동 작업을 하셔야 될 때 스프레드시트를 만드셔서 아까 공유 버튼 누르시고 공동 뭐 모든 사용자가 링크를 수정할 수 있으로 만드신 다음에 링크를 쫙 공유를 해주시면 모두 들어와서 각자 작업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완수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 수업에 대해서 보고 오셨어요. 목적은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업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학생에 관련된 아니면 교과에 관련된 굉장히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을 가지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각각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보기 좋게, 한 번에 보기 좋게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수식이나 함수를 활용해서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유용한 이제 학습에 사용하실 수 있고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에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통계 처리를 하시고 스프레드시트로 쫙 포트폴리오를 모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스파크 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셀 안에 이렇게 스파크 라인 수식 함수를 쓰시면 그게 그 셀 한에 조그만한 셀 칸 안에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차트로 보여지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업무와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하시고 업무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장점을 살펴보실게요. 이게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나 데이터 처리, 통계 등의 작업을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지금 구글 교육용도구 또는 구글 오피스 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공동작업자, 즉 동료 교사, 동료 학생들끼리 추가해서 서로 협업하고 협업 문서, 업무의 효율성 증진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수정된 사항을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이 이거 저장해야지. 이거 인터넷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큰일 나니까 계속 저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저희 저장 버튼 꼭 누르잖아요. 막 작업하시고 저장 누르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바로 자동 저장이 되는 거죠. 행과 열을 가지고 바로 그래프나 차트를 삽입할 수 있고 목적이나 용도에 맞춰서 이 차트를 수정하시고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명 이상의 공동작업자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댓글 기능. 네, 요 부분 셀 딱 지정하시고 요 부분에 댓글 설정하시면 이제 요 셀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요거는 얘들아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런 거. 그 다음에 채팅 기능으로 다른 별도의 창을 여시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협력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제가 간단하게 아까 사례를 통해서 그래프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번역 함수 쓰시는 거, 공동으로 막 이렇게 업무 처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셨는데요. 그 스프레드시트 기본 홈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sheets.google.com이라는 그 기본 창으로 가시면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템플릿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일정표라든지 할 일 목록, 출석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 학생들 이름만 샥 넣어가지고 출석부 되는 것도 있고요. 성적 기록부 저희한테 너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제 추적기 이런 다양한 템플릿들을 목적에 맞게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 수업, 업무 처리 이런 거 살펴보셨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재미있는 수업, 그다음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